억울하다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건데 국민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믿겠습니까? 일단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는 데 힘을 발휘했다고 봅니다. 일부러 연출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죄가 없는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좀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려도 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앞으로 정치 공작하려면 인터넷 매체 말고 메이저 언론 통해서 하라 하면서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폄훼하는 듯한 발언으로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발언 감정가 매겨보겠습니다. 20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9천 원. 비슷하네요. 네. 예.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2만 9천 원. 아,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메이저리그 그 야구 모자 있잖아요. 네네. 그거 가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KBS, MBC 아닌 그 소위 말하는 마이너 언론으로 이렇게 윤석열 후보에 의해서 자리매김된 분들은 요 메이저리그 야구 모자라도 하나 쓰고 질문을 해야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29,000원 하나 매겨봤고요. 저는 사실 아까 우리 여기 방송에서 봤지만 일단 포스 자체는 어마어마했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에 대한 뭐 평가가 또 있겠지만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 발언 자체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은 언론의 급 따지는 거는 진짜 너무 오래된 방식이에요. 요즘은 우리 외국에도 보면 뭐 위키리크스 같은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보도의 질 그리고 폭로를 하더라도 폭로를 할 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언론사가 뭐 직원이 10,000명이면 어떻고 1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메이저 마이너 이 발언 자체는 저는 좀 너무 올드한 발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메이저리그 모자를 쓰고 질문해라. 야, 이거 왜 이렇게 재치가 생겼을까요? 제가 요새 더라이브 나오다 보니까 그래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네. 자, 2만 원. 아, 약한데요. 검찰청 출입 기자단이 한 달에 내는 회비 2만 원입니다. 예, 요즘 검찰청이 공간은 제공하는데요. 그 안에 들어오는 기자들은 투표를 거쳐서 굉장히 엄격하게 뽑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커피며 안에 드는 비품 비용을 2만 원을 각각 객출해서 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하는 메이저 언론이란 무엇이냐? 최소한 검찰청 정도에는 출입할 수 있는 기자단.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안 되고 거기서 더 추려서 이 검찰총장, 각 지검장들에게 매일 아침 공보팀에서 이 그날의 뉴스를 브리핑해서 제공하는데 여기에 KBS, MBC, SBS 공중파 3사와 제가 밝히기 좀 어려운 5개 정도의 중앙 일간지의 보도 내용만 브리핑돼서 올라오거든요. 여기가 메이저인 거고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은 언론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거 뭐 어디 인터넷 매체에서 인터넷 세상에서 인터넷 매체를 공격하는 것이 일단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뉴스버스가 잘못 보도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공격하는데 매체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 전두환 대통령 때 건전 언론 육성해야 된다면서 언론 통폐합해서 하여튼 작은 데들은 다 합쳐 이렇게 했던 거랑 큰 차이가 없어서 이분 언론중재법에 반대하시는데 정말 언론 걱정하시는 분인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의 인식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만 태도에 대한 비판도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호통객으로 성공한 사람은 박명수 씨뿐이다. 언론과 국민 앞에서 호통치는 것은 검찰총장 할 때 버릇 그대로다. 이거는 매우 큰 실수다.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홍 후보도 호통개그 되게 자주 치시는데 본인이 치는 거지 완전히 잊으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는 데 힘을 발휘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나와서 뭐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제가 뭐 부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문재인 정부에 맞서지 못하던 당시에 여론을 불러일으켰잖아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기자회견장에서 소리치는 걸 넘어가서 날 불러달라 국회에서. 그러니까 국회 가서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만들고 싶은 욕심을 내시는 건데 이건 철저하게 당원들을 위주로. 그러니까 중도층은 일단 본선에서 이기고 예선 통과하는데 당원들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일부러 연출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지세 결집에는 효과가 있었을 네네. 것이다. 근데 저는 홍 후보님 말씀에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아니 지금 자기가 엄청 억울하다. 이거 엄청나게 큰 스캔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이면. 근데 나는 여기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되게 억울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 윤 후보? 네, 윤 후보 네. 입장에서. 그러면 윤 후보님이 부처님 같이 미소를 띄우면서 아유 저는 그런 일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믿겠습니까? 당연히 안 믿죠. 아니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스타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게 뭐 태도가 좀 너무 강하지 않냐 막 국민들 겁먹겠다 하는 얘기도 맞지만 네. 최소한 이 기자회견의 목표가 뭐예요?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관여한 게 없고 네네. 억울하다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건데 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저도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참 정치인의 언어는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이 간다 오히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기자회견의 목표 달성 자체는 성공했다. 아, 천하람 위원님 지금 화내는 게 본인 스타일이라고 깨알 디스가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천하람 위원장 말대로 윤 후보가 기자회견으로 일단 뭐 이렇게 억울하다, 뭐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하는 분위기로 좀 끝나나 했는데 오늘은 좀 이 분위기가 당으로 번지는 것 같습니다. 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 초안이 지난해 8월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이던 정점식 의원을 거쳐서 당무 감사실로 전달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미래통합당, 당시 미래통합당,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죠.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사실관계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시 지도부나 막 이렇게 핵심에서 관여를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 당시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당시 대표였죠. 근데 황교안 대표 당시 상황을 보면 그 본인의 종로 선거에 거의 빠져 있어서 다른 전체적인 선거를 못 신경 썼습니다. 거의 뭐 종로에 가서 큰절하고 막 이렇게 하시느라 바빠가지고 굉장히 아, 그랬었고. 이거 또 황교안 대표에 대한 깨알 디스가 또. 아예 뭐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 거죠. 뭐. 그러고 나서 사실 이게 총선 참패가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종인 대표 비대위가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쭉쭉 개혁 작업이 나왔다 보니까 이런 일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이 그 문제 뉴스버스가 얘기하는 고발장이 당내로 들어왔는지 들어왔다면 과연 어떤 경로로 유통이 됐고 사용이 됐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되고 지금 이준석 대표도 그 부분 뭐 김재원 최고위원 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 요걸 이제 잠깐 좀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TV조선의 보도지 않았습니까? 최강욱 의원 관련한 이제 고발이 실제로 8월에 이루어졌었는데 그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정점식 의원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으니까 당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정점식 의원이 당무감사실에 전달했고 이것이 조모 변호사에게 전달이 돼서 고발장이 접수가 됐다는 것이고요. 지금 뭐 당지도부가 몰랐다고 하시는 건 이제 열린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섭섭한 얘기인데 남의 당 당대표를 선거법 고발을 하는데 당지도부가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그 문서가 당내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는 말씀도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뭐 한겨레 신문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김웅 의원이 전달했다고 하는 그 텔레그램 내용과 그다음에 지금 정점식 의원이 갖고 있던 당내 문서와 조 변호사의 내용이 거의 똑같이 일치를 하고 있거든요. 고발장.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말했던 그 괴문서 네. 김웅 의원이 전달한 걸로 보이는 이 고발장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도는 하고 지금 다음 대화를 시작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고발장 작성도 당연히 당 지도부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다른 당의 당대표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다라고 저희는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8월에는 당연히 그런 판단이 있었겠죠. 실제 고발을 하는 시점에는. 근데 이제 정점식 의원실에서도 이게 과연 어떤 루트로 자기에게 왔는지 아직 뭐 파악이 안 된다, 잘 모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공명선거 추진단인가요? 뭐 당내에서도 그걸 만든다라고 네. 하니까 그런 거 조사 결과를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이던 정점식 의원의 그 전 직책은 법률지원단 부단장이었거든요. 계속 같은 자리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납득이 잘 되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건 요 정도 정리하고요. 네. 이 와중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좀 재미있는 사진이 나왔어요. 이준석 대표의 추천으로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 봉사 활동을 했는데 캠프에서 이 사진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봉사활동이에요? 단속이에요, 이거? 아우, 좀 무섭게 우리 느껴지는데요. 천하람 위원장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안 그래도 좀 웃고 있는 사진 몇 개 봤는데 그 말고도 대부분의 사진들이 좀 무섭더라고요. 이게 횡단보도 건너다가 이제 말 한 번 걸면 왠지 체포당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셔가지고 사실 정치인은 굉장히 냉탕 온탕도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무슨 말이냐면 좀 굉장히 강한 모습도 보여주고 네. 어떨 때는 그냥 좀 편한 모습 같이 이제 일 끝나고 맥주 한 잔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좀 편안한 모습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얘기했지만 진짜 강한 모습 막 포스 있고 좀 강하고 상남자 같은 모습 보여줬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윤석 대표가 마련해준 되게 좋은 기회인데 네. 그럼 좀 더 정말 시민들한테 좀 다가가고 편하게 얘기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좀 네. 너무 아쉬운 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걱정되는 면은 만약에 후보가 저렇게 딱딱하게 이게 지금 교통봉사 이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과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처음 봤을 때 좀 딱딱하다 하면 캠프에서 가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 후보님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기를 좀 하십시오. 시민들하고 좀 이렇게 인사도 좀 하고 눈도 맞추고 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걱정인 거는 윤석열 캠프도 혹시 윤석열 후보를 무서워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조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좀 겁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걱정이 됐어요. 네네. 또 안 하던 거 하시다 보니까. 예. 네, 개인적인 이제 야, 추측입니다. 저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럼요. 자,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